안녕하세요. 기초강의 2강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주가를 산술해서 평균한 값으로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대로 연결하는 선입니다. 단위로는 초, 분, 시, 일, 주, 월, 연으로 나눠져 있죠. 5일 2평을 평균값으로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5일의 종가를 5일 동안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종가를 5일 동안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값이 5일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고, 그럼 11선은 10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10을 한 값이 10일 이동평균선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21선은 20일 동안 종가를 더해서 20을 나눈 값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선마다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동평균선이 지금 뭐 미래의 주가 뭐 이런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제 보는 차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이평선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 5일, 10일, 20일은 단기 이평선으로 심리에 민감하다. 뭐 조금 오르면 팔고 싶고 조금 내리면 또 사고 싶고 하는 심리가 그날 반영되는 캔들이기 때문에 단기 평들은 심리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심리선이라고 하는 어,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책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책마다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느 걸 참고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부르는 것도 있고 딱 이거를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부르는 게 뭐 심리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그 다음에 21선은 세력선이라고 하거든요. 세력선, 생명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선을 캔들이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올렸을 때 이 캔들 하나가 21선을 살렸다 이렇게 보면 이 상방으로 갈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으로 이탈할 시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해서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세력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력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1선을 강하게 뚫어 올려서 장대 양봉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뭐 힘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은 중기 이평선으로 이 이평은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뭐 3개월 정도 중기 흐름을 보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거든요. 뭐 작업이 이제 상방으로 가면 세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유입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책에 보니까 뭐 절대이평, 61선을 반하지 마라. 61선이 꺾였는데 상승을 보고 계속 뭐 매수한다든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더 상승하지 않을 거야 하고 뭐 매도한다든지, 뭐 이런 선 이렇게 뭐 생각한다고 하면 61승이 거의 뭐 방향을 정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게 60일 이평이다 보니 절대 이평, 뭐 수급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급선 뭐 이런데 절대 이평에 반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61선을 21선이 61선을 올라탄다든지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뭐 하락할 때 이럴 때 유심히 보면 되겠죠. 그리고 120과 241 이평은 중장기 이평선으로서 경기 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중장기 투자의 판단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이게 241선을 뚫어 올리는 캔들이 나오거나 이평선이 정배열을
들어섰을 때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배열이라고 하면 5일 이평이 이렇게 이게 5일 이평입니다. 상승을 하고 최고 위에 있고 뭐 이전에는 뭐 수렴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일 이평이 그 다음을 따라서 그리고 20일 이평, 60일 이평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5일, 10일, 20일, 60일 이렇게 꼬임없이 정배열로 올라간 게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평이 상승하는 상승 초입에 나타나겠죠. 상승 후에 뭐 확산이 일어났을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역배열은 반대로 되는 거겠죠. 5일 이평이 최고 밑에 있겠죠. 만약에 이전에 정배열이 되어 있었던 가정에서 제가 설명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5일 이평이 이렇게 정배열이 됐습니다. 정배열이 되고 5일, 10일, 20일, 60일이겠죠. 그러면 이 역배열이 될 때는 5일 이평을 이렇게 먼저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5일 이평이 최고 밑에예요. 그리고 10일 이평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20일 이평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60일 이평이 다 따라오면 이거는 추세 하락입니다. 아예 하락으로 빠진 거겠죠. 보이시죠? 이렇게 정배열이 될 때는 5일 이평이 최고 위에 있고 역배열일 때는 하락 국면일 때는 최고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뭐 단기평이 중장기평을 상향 돌파할 시 나타나는 선이거든요. 이런 거는 추세 상승이겠죠. 예, 중기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기평선은 완만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평선이 이렇게 뚫어 올렸을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골든 크로스 금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초입에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상승 파동이라고 합니다. 상승 파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행보 파동이 있습니다. 행보 파동은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데 이평은 상승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그냥 옆으로 움직입니다. 뭐 5일선, 11선 뭐 이게 엉켜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캔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캔들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단기 평선들은 5일선이 11선을 올라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탔다가 내려탔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장기 평선은 그대로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중장기평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단기평이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뭐 61선이라고 치고 21선이라고 치면 여기도 60, 20 그러면 이런 매도 시점이 되겠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 초입, 하락 파동으로 들어든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서 상승, 하락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거로 추세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라면 이렇게 상승하는데 주식은 요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가 다시 뭐 올라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엘리어트 파동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뭐 이 파동이 참 증명하기가 힘든 파동이라서 일단 뭐 설명만 그냥 조금 할게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뭐 엘리트 파동 같이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이런 파동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시 이런 파동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책이 이런 엘리트 파동만 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뭐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자고 하면 상승 파동에 나오는 이런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이 일단 상승은 5파로 나눠지고요.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나눠지는데 하락은 이렇게 조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한 파동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요런 자리 지지받고 요런 자리가 살 수 있는 자리겠죠. 상승 자리, 사는 자리, 상승 자리, 사는 자리라고 하면 요런 자리들이 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매수해서 여기만 먹는다든지 요게 다 갈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산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동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 이 파동은 일단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파동이 있다는 이론만 아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대입해서 만약에 뭐 종목을 사신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 이 추세가 처음 지지받는 자리는 지지가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되겠죠. 매수 자리 3파 뭐 또 이런 자리가 나오겠고 4파 그리고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면 이런 자리는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반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이렇게 1파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유심히 보셨다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가 눌릴 때 사는 거죠. 뒤에 또 좀 하긴 할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상승 추세 이거는 아까 행보 추세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사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스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자리는 사는 자리고 요런 자리는 파는 자리겠죠. 파는 자리, 사는 자리. 이 뒤에 지지와 저항도 할 건데 일단 조금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저항 자리고 그리고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추세인데 상승 추세인데 지지자리, 지지자리, 저항자리, 지지자리, 저항자리, 지지자리, 저항자리, 지지자리 빠져버렸죠. 지지자리 빠지는 자리, 이런 이제 매도 자리죠. 자, 하락 추세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락 추세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맞고 이전 저점을 이탈하죠. 이게 특징입니다.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게. 그리고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이탈했다가도 빨리 올라와서 이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파는 자리는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겠죠. 내가 이 자리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저항받는 자리에 매도를 때려야 되겠죠. 물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려고 하면 이런 지지 자리들은 매수 자리가 될 텐데 근데 하락할 때는 그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솔직히 명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하락할 때는 일단은 웬만하면 관망하는 게 좋겠죠. 단타 치지 않는 이상은 단타 자리다 하면 그냥 이렇게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하락장일 때는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장일 때는 돈을 좀 모아서 한 방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거래량 주식시장에 주식 거래된 총량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는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거래량이라고 하면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있었다 이게 거래량입니다. 보기 힘들지만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전까지 없던 거래량이 나왔네.
뭔가 들어왔다.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하락 신호겠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상승 신호입니다. 지지선과 저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선은 주가의 하한점을 연결한 직선이고, 저항선은 주가의 반등할 때마다 하락하게 되므로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아까 이렇게 뭐 행보를 그려보면, 올라갈 때는 저항, 내려오면 지지, 올라가면 저항, 내려오면 지지, 올라가면 저항. 하락이 탈시 어떻게 되겠죠? 지지를 못 받았죠. 지지를 못 받아도 이게 빠지면 한 번은 또 다시 이런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겠죠. 다시 이탈. 그러면 다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상승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상승 그러면 처음에 저항 자리는 이전에 저항 자리가 있었던 자리를 보고 만들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지지, 다시 상승. 그러면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이런 자리 지지. 그러면 또 레벨업 되는 거고. 주식은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지지받고 상승하고. 일단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론은 이런데 뭐 이론대로 공부한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이거를 보고 복합적으로 뭐 거래량 그 다음에 뭐 보조지표라든지 그리고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패턴 같은 게 있는데 패턴을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잠시만 계십시오. 패턴은 크게 역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있는데 이게 주가의 거의 상승 마무리에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 마무리에 나올 때 이게 역 헤드앤숄더를 많이 뭐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제 상승은 끝났고 하락은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헤드앤숄더가 나온다. 이게 여기가 어깨입니다. 여기가 어깨예요.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헤드앤숄더인데 헤드앤숄더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 이후에 만약 1파랑 이렇게 추세가 다 나왔죠. 이게 하락하기 전에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 고점을 계속 높여가죠. 높여가다가 이 고점을 못 넘고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추세를 볼 때에도 어땠습니까? 이 지지 라인을 다 받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더 못 높이고 하락한다고 해서 여기 어깨가 두 개가 생겼을 때 이 머리를 못 넘어가면 역 헤드앤숄더를 해가지고 하락 추세를 만드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장일 때 만약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장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역 헤드앤숄더를 해가지고 이 어깨 부분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이 이 어깨를 계속 넘어가다가 못 넘어가고 요 머리를 만드는 이 시점이 저점일 거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패턴 중에서는 이런 패턴이 최고 유명한 뭐 역헤드앤숄더를 최고 잘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이런 게 있고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이후에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하나 해볼게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차트에 적용해서 캔들의 뭐 영망치형 저희가 캔들의 의미도 배웠죠. 그거를 이제 같이 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